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브리핑이랑 보고 있는 종목 안내 하나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0.1% 약보합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4%까지 빠졌었는데 살짝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데는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또 이 두 종목 때문에 이 두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을 매도하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도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보시면은 코스피가 강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 강세가 모두 다 삼성이랑 하이닉스 덕분이었죠. 그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 차트에 보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차트 보면 초반에 강했죠. 근데 장중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점심을 기점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원래는 상승 플러스였는데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하락 전환을 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죠. 이날 보도된 자료 중에는 속보로 이제 미국 펜스 부통령이 슬슬행을 연기를 하고 이란과 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오전 10시 반 30분에 나왔고 그 부분이 트리거로 작용되면서 매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비롯해 대부분 종목에서 매도 리스크 관리, 리스크 회피 물량이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이런 물량이 쏟아지면서 갑작스럽게 코스피 중심 하락이 나타났어요. 코스닥은 그 이후에도 더 떨어졌는데 초반부터 약했기 때문에 일단 오른 것도 없는데 코스닥은 같이 맞은 거죠. 그래서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이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FTSE 이 리밸런싱 자금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편입 비중 조정, 비중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 요인이었죠. 일단 그 부분은 뒤로 하고 일단 중요했던 거는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그동안 끌어올린 주요 동력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약화된 원인을 분석하려고요. 이날 원래 이스라엘은 종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레바논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게 아마 이란이 합의를 실무진 합의를 하는데 거부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레바논도 이란 편인데 레바논을 공습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때문에 아마 미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MOU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오바마보다 더 퍼준다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것도 문제예요. 이란과의 협상에서 과거에 트럼프는 이제 오바마 같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걸 컨셉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율을 끌어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란과 협상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준다고 하죠. 근데 물론 미국 돈은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의 돈을 차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 자체가 없었으면 주지 않아도 될 돈인데 그거를 덮어준다 이러한 프레임이 씌워지면 당연히 지지율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합의를 연기를 한 게 약간의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때려버리니까 이 부분도 이란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멈춰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지지율이 오르니까요. 반대로 트럼프는 종전을 해야 지지율이 오르니까 미국이랑 그 트럼프랑 네타냐후는 서로 양립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미국이 휴전인데 이날 노예 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 때문에 휴장을 하게 돼서 미국이 3일 동안 쉬어요. 3일 동안 쉬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3일 동안 깜깜해진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가 커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증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약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약할 줄은 모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예견된 약세장이 나올 거다. 전강 후약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 변동성이 상승하다 조금 꺾이는 거지 갑자기 급락까지는 할 줄 몰랐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전쟁을 다시 재개하는 거에 대한 공포 심리가 큰 걸로 보여져. 지금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휴전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는 이유도 그거예요. 종전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정치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주말 사이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는 종전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신경 쓰는 이유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다른 거를 신경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협상할 때도 신경 거의 못 썼잖아요. 중국이랑 협상도 그때 회담 만난 것도 대충 하고 빠르게 귀국하고 다음 일정 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게 전쟁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볼 수 있게 됐다. 그거는 전쟁 합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거나 아니 결국에는 종전을 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종전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올 거라서 대북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차트 자체가 박살나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일단 그쪽으로도 아마 순환은 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가지만 사던 사람들이 다른 테마나 섹터로 순환이 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슈가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반응이 오늘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까 리밸런싱 자금 문제도 있고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해야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 이 두 개 비중이 엄청 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섹터의 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려고요.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이제 합병이 마무리 절차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한 국적 항공사예요. 그래서 아마 매출 더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23년도 16조 원 벌었죠. 16조 원 벌었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27조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하는데 아마 유가 영향도 있고 환율 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지금 고환율이니까 환율이 높다라는 리스크는 그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죠. 관광객을 관광객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내려오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에서는 그 항공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내려온다? 그건 수혜로 바뀔 거예요. 수혜. 이게 저유가 수혜주로 다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매출도 더 증가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낮게 나오는데, 일단 매출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탈바꿈 시킬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출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영업이익, 실적 이런 거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매매량 보시면 이거 외국인 비중이잖아요. 외국인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이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보다 2%나 무려 2%나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앞으로의 외국인들이 대한항공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 반도체는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이쪽 항공 섹터 이쪽은 그 전까지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항공 관련주들 다 박살나고. 근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는 외국인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도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도 최근 다시 사기 시작했고, 매도세를 보면은 이 한 달간의 매도세도 오히려 순매수하는 게 더 크지, 매도한 거는 짜잘짜잘하게 몇만 주씩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오히려 들어온 게 더 많다. 순매수는 훨씬 더 많다. 6월 15일 날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차트도 엄청나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체크를 하시면 26년도부터 이 25년도는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는 게 올해요. 26년. 오히려 유가가 급등해서 이익이나 실적 같은 게 박살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해요. 지금이 제일 싸다는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실적도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딱 보시면 상승삼각 수렴이거든요. 상승삼각 수렴 끝부분에서 돌파 나오고, 그리고 돌파할 때 똑같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찐 상승이라 보면 돼요. 이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또 흔들고 있는데, 흔드는 거 끝나면 아마 최소 3만원 이상, 지금 28,000원 정도 되는데 최소가 3만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마 3만원이 시작일 거다. 3만원이 시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아마 대략적으로 한 5만원까지, 또 기술적 분석을 하면 거기까지 봐도, 왜냐하면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 나오는 시세 분출은 엄청나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가니까 아마 꽤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괜찮은 점이, 이제 저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이커머스 기업들이 전 세계로 진출이 가속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보다 빠른 선박은 느리잖아요, 가는데. 그래서 선박보다 빠른 화물 항공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거 인수합병 때문에 그렇죠. 통합 과정에서 자본 지출이 예상되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3천억 수준의 시너지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역유화물 장비까지 이제 통합될 거고, 그게 시너지가 확대될 거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강력하게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주주환원 정책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통합항공사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여객 공급력도 증가시키고 화물 공급력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자연스레 매출이 증가하겠죠. 이러한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그 항공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하고 수요도 상승하는데 화물 운임비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그 매출에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모든 시그널이 대한항공의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주가 차트 흐름 아까 보여드렸죠. 차트 흐름 역시 이렇게 상승 장기 박스권 25년에 1년 넘게 걸린 장기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한 게 올해예요. 올해 이렇게 돌파를 한 거는 그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유가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실적 말씀드렸죠. 우상에 하고 있다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랑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매출이 성장하고 나면 이제 그 썼던 자본 비용 같은 건 덩달아서 나중에 계속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해소되면 당연히 실적도 오를 거라고. 영업이익 순이익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모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전부터 하면은 더 크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과거를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 작년 9월이잖아요. 9월에 16%밖에 안 돼요. 외국인 보유율이 16%대에서 어떻게 됐다? 점차 증가하더니 이제는 22% 최대까지 찍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2%를 매수를 한 게 최근이에요. 최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심지어 혼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관 자금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시그널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스마트머니들이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는지 그걸 분석하면 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거 화물 운임도 증가하고 있고 인수 협상이 마무리 단계니까 합병이 마지막 단계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거다. 어디에? 주가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을 보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8,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저평가인 것 같아요. 아마 최소 3만원 3만원부터 스타트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미치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매도를 할지 원래는 매수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예요. 매도를 잘 못하면은 수익을 다 잃을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 20만원에 잡아도 50만원 가면 50만원 그러니까 2배 이상 갔죠. 2배 이상 간 거를 매도를 해도 지금 보면 어때요? 10배 갔잖아요. 10배 단기간에 10배 갔는데 매도를 그렇게 잘못하면 이 10배 갈 수 있는 수익을 잘 못 챙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전화번호하고 세력이라 써 있는데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이제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증시 브리핑이랑 대한항공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종목과 브리핑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